네, 그렇다면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지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이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전화 안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전에 접수된 종목 외에도 또 실시간으로도 종목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232-8200번이나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 종목 카운슬러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아자아자 게시판에 종목들 올리시는 분들 많이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화 종목 진단과 더불어서 실시간 종목 진단 함께 해드리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 있으세요? 바이오엔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 알아볼까요? 매수가는 9,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80%예요. 네, 일단 손실 중이시고 비중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목소리가 무거우시네요. 네. 네, 어떤 점이 제일 답답하세요? 제가 그거 살 때는 장기 보유하려고 샀고, 이유는, 고령화 그런, 테마 때문에, 네. 장기로 샀다 팔았다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장기로 그냥 둘라고 이거 샀는데, 사고 나서 바로 삼자 유상증자 말도 나오고, 네. 또 도마도 거기에서 어느 분이 추천을 했는데 좋게 추천을 하셔가지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거를 샀는데 단기에 많이 빠져서 네. 너무 좀 불안합니다. 네, 장기로 보셨지만 단기적인 출렁거림도 컸기 때문에 또 불안하셨군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목표가하고 손절까지 말해보고 싶어서요. 네, 목표가 손절가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종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종목은 차바이오엔인데요. 매수하신 가격 9,000원대, 비중은 80%입니다. 매수가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가와 손절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저희가 이 종목의 종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3% 올랐습니다. 110원 상승한 8,4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차 바이오엔 하면 바이오 관련주, 제대열 관련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회사인지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석철 전문가님. 네, 차바이오엔을 사셔서 이제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제가 시청자님 질문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이 80% 비중을 한꺼번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분할해서 사신 거예요? 좀 나눠서 샀어요. 나눠서 사셨어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첫 번째 가격은 얼마에 사셨어요? 9,200원에도 사고, 9,200원대. 예. 8,000 얼마에도 사고, 예. 평균 단가가 9,000원이 됐어요. 예. 이 회사는 이제 뭡니까? 바이오 이제 관련주인데, 이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연구 개발에서부터 뭡니까? 약품을 생산하고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유통까지 다 원스톱으로 지금 돼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차바이오엔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주가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로 약간 불안 요인입니다. 요건데 뭐냐면은, 최근에 실적을 보면은요, 실적이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사실 제약주라든지 바이오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사실은 최근 구간 속에서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면은 종근당이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지, 차바이오엔의 경우는 이번 제약주 바이오 관련주 상승 대열에 동참하지 못했던 후발주 중에 후발주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흐름을 보시면은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난 1분기에 7억, 그 다음에 2분기에 8억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차바이오엔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어떤 실적이 크게 증가되면서 성장성을 담보하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요컨대 우리가 중소형주라든지 제약주 섹터의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대형주를 안 하고 이런 종목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소형 기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성장성에 기반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차바이오엔의 경우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최근 주가 흐름 속에서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가운데서도 후발주로 분리되는 모습이 아니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차바이오엔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테마가 형성된다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강력한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당분간 주가 흐름 속에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기본적 흐름 속에서 어떤 실적 터닝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세 번째로 이제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는요.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새로운 사업 모델을 이제 만들어내면서 그 새로운 사업 모델 쪽에서 이제 새롭게 뭡니까? 회사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이 차바이오엔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의 그런 모델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차바이오엔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가 중소형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즉 올해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중소형주 장세였죠. 그런데 그 중소형주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차바이오엔은 거기에서 주도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물어보셨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요?라고 물으셨는데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장기로 가져갈 종목들이 아니에요. 장기로 가져가려면 대형주를 매매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는 놓고 봐서는 이 종목을 장기로 가져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빠졌던 화학, 철강, 기계, 조선, 해운 이런 종목군들을 현 시점에서 장기로 가져가는 관점이 맞고 지금 차바이오엔의 경우에는 지금 소리를 좀 보셨지만은 이번에 반등 구간이 들어올 때는 좀 정리를 하고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차바이오라는 주식을 지금 80%를 지금 들고 있다는 것은 현재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약간 위험한 포트 구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이번 반등이 들어올 때 우선적으로 물량을 축소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좀 둔화되고 있고 장기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 주셨네요. 이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카이 뉴팜으로 일부 사업 양도를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들도 들리던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거든요. 이번에는 이재우 전문가님께서 이슈 좀 짚어주세요. 네, 차바이오엔에 대한 이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스카이뉴팜 최대주주 등극이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유상증자 부분은 이 스카이뉴팜에 유상증자 참여한다라는 얘기, 이 부분을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차바이오가 스카이뉴팜 쪽에 최대주주 등극하면서 일부 사업 양도, 사실은 돈 안 들이고 스카이 뉴팜에 대한 어떤 제약이라든가 이런 사업법으로는 인수하는 쪽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에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라거나 그런 쪽 부분은 아니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스카이 뉴팜이 대단히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한다 그러면 호재성제로 받을 수 있는데 매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차바이오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국내 처음 실시라는 뉴스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죠. 어쨌든 간에 그러나 주가는 최근 들어서 그로 인해서 얼마 전에 반발 흐름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배아줄기세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명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생명윤리적인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차바이오도 그렇고 메디포스트도 그렇고 파미셀도 그렇고 이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들 다들 좋지 못합니다. 단기적인 반등 정도만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고 줄기세포라는 것 자체가 차바이오 직면제도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듯이 실제 가시적인 실적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들 종목군, 이들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주가의 어떤 중기적인 투자는 좀 지양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제 보는 쪽인데, 현재 단기로도 줄기세포 관련해서 세포치료제 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뉴스 나오긴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과연 얼만큼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의구심 찍히는 부분이고, 차바이오는 역시 뭐 이 현재 그 시점에서 뭐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관련해서 임상시험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것은 기대감으로 반등을 줄 수 있는 요인이지,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뭐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그 보이면서 이제는 중기 상승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중기 보유하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오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줄기세포 관련주들은 실제 시장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이 줄기세포와 관련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바람이 불면서 형성이 되면서 주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와야 주가 상승이 진행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의 어떤 뭐 그 줄기세포 관련주들에 대한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 단기 급상승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힘들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차바이오를 지금 이제 9,000원에 매수하셔서 손실 권역에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건 중기 투자는 절대로 안 되는 종목이라 봅니다. 차바이오는 뭐 반등 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매도 주고 종목 교체라는 것이 맞는 것이고, 중기 투자라는 것은 정석에 입각한 매매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실적이 되지 않는 그런 쪽이고,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어려운 장에서 그냥 물렸으니까 가져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안고 하는 그런 투자입니다. 그래서 차바이오는 반등 시 일단 무조건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것이 맞겠고요. 이런 줄기세포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안정이 되고, 관련주들의 상승이 가시적으로 진행됐을 때 그때 단기적인 접근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지, 중요한 투자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술적인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배아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단기적인 상승분은 빠르게 반납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창규 부장님, 차트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조금 좀 답답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어가지고 마음은 좀 답답하시라고 봅니다. 차트상 흐름도 두 분 전문가님 하셨다시피 조금 시장에서는 약간 좀 현재는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부정적이라는 얘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수급에 의해서 거래량이 많이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가면서 주가가 줄고 있다는 거는 어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주가가 반등 시점이 됐다. 두 번째는 매매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차트 확인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차바이오엔 거의 박스권으로 지금 이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지난 5월 2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박스권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권을 지금 위쪽으로 탈피를 못하고 있고, 밀려가지고 지금 바닥을 다지려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지금 있는 거래량이 실리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판단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차트로 본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제 11월 9일 날 거래량이 한 400만 주, 397만 주 정도 거래가 되면서 일정 부분 올랐는데, 그거를 반납하고서는 지금 다시 밀리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거래량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거래량이 다시 바닥권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추세가 반등을 하려고 그러면은 거래가 붙어줘야 되는데 거래가 붙지 못한다는 의미고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락은 안 한다고 해도 옆으로 횡보 내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한 80% 정도 된다 그러면 솔직히 좀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국면이 있고요. 평균 단가가 9,000원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두 분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반등 공간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간으로 본다 그러면은 현재 매물벽이 9,000원 어근에 주로 있기 때문에 이 어근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치고 올라가기에는 부담되는 그런 국면이고요. 따라서 본다 그러면은 이 어근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가격면으로 보면은
9,000원을 그 내외로 하는 가격 오버슈팅이 된다면 9,3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는 일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세 분 다 전반적으로 반등 시에 대한 매도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는 좀 올 수 있다는 희망도 남겨두셨어요. 시청자님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정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저희가 화면 통해서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 바이오엔에 대한 전략입니다. 자, 먼저 김석철 전문가 매도의 의견입니다. 목표가는 8,600원, 손절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우 전문가 역시 매도인데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 8,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나창규 부장입니다. 보유의 의견, 목표가는 9,300원, 손절가 8,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종목 메이데이를 통해서 접수된 종목 보겠습니다. 아이디